청송의 특산물인 청송사과를 맛볼 수 있는 청송사과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철 명소인 주황산에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2026년 하반기 신청사를 착공해 2030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재정 건전화를 유지하면서 대구의 랜드마크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신라시대 유물인 경주 금영총 출토 금제 허리띠와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화재로 소실됐던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물의 재건축이 본격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청송군은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빨간 빛깔과 달콤한 향으로 가득한 청송 사과축제를 비롯해 가을의 정취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주황산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맛과 멋으로 가득한 청송군의 가을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과를 맛보는 사람들 입에서 연신 맛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빨갛고 노란 사과가 어우러진 모습은 울긋불긋한 단풍의 색과 똑 닮았습니다. 오늘 5일까지 이어지는 청송 사과축제 현장입니다. 청송 사과축제에 왔는데 너무 멋있고 사과가 너무 맛있어요. 맛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만보기가 달린 방망이로 사과를 빠르게 내리치며 잼을 만드는 사과 난타를 비롯해 사과에 적힌 번호를 추첨하는 사과 선별 로또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거움을 줍니다. 꼭지를 제거하지 않은 사과를 판매하는 점은 올해 축제의 특징입니다. 사과를 유통할 때 꼭지로 사과가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신선도와 맛을 오랫동안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수확 과정에서 농가의 인건비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과 불공정 상행위 등을 막기 위해 불편신고센터 2곳을 운영하며 각종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눈속임을 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이런 시대는 열어서는 안 됩니다. 청송군이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깨끗하고 멋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의 가을은 주황산에도 무르익었습니다. 여름이 길어지고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단풍색이 예년보다 다소 옅어지기는 했지만 등산객들은 선선한 날씨 속에 주황산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만끽합니다. 주황산에 여러 번 왔었거든요. 올 때마다 너무 좋다는 걸 느꼈고 기암괴석이랑 폭포랑 단풍이랑 오늘 우리 회원들 전부 다 대만족하고 너무 좋다고 아주 그리고 내려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청송 사과 축제와 곱게 물든 주황산까지 청송군의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이번 시의회 회기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내년 3월 초에 완료하고 시의회 매각 동의를 거친 뒤 5월부터는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관련 업무 전담부서는 내년 상반기 조직 개편 시기에 신설해서 5월에 설계 공모를 진행하며 2026년 하반기 신청사를 착공해 2030년 상반기 완공할 방침이라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이 신라시대 유물인 경주 금룡총 출토 금제 허리띠와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경주 금룡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1924년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 발굴한 것으로 꾸밈 장식의 크기가 작고 다른 신라 무덤에서 나온 드리개 장식보다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서봉총 금제 허리띠는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유물입니다. 이들 유물은 신라의 금제 허리띠 제작 기술의 흐름을 보여주고 학술적인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 바이러스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심 신고와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다 선진화된 방역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효은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농장주는 지난달 28일 소 한 마리가 피부혹 증상을 보이자 의심 신고를 했는데 이튿날 결과는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 감염병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이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도 럼피스킨병이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권역대를 10km대로 설정을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 전체적으로 이 발병이 있기 전에 23곳의 거점 시설을 좀 운영 중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전국에 점차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백신을 긴급 공수해 예방접종에 나섰지만 확산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방접종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적어도 보름 이상 걸리는 게 백신의 특징.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작 주사를 놓을 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수의사를 모두 동원했는데도 접종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축 감염병이 발병하면 의무적으로 동원되는 농장동물 수의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장동물 수의사는 전국 수의사 9,315명 가운데 1,219명에 해당하는 13% 수준. 발병한 지역만 놓고 보면 농장동물 수의사 1명당 적게는 41곳에서 많게는 107곳의 농장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방역 전반을 관리하는 가축방역관도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까지 결혼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소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사는 전문성이 없는 농장주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장동물 수의사가 일반 수의사보다 업무는 많고 수익은 비슷해 꺼리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축 방역관이 이제 명령을 내는 동원 명령에 이제 실제 현장에서 투입되는 공수의사분들에 대한 처우가 좀 개선이 되어야 이 백신 접종률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번번이 뚫리고 마는 축산 정책. 가축 방역관 관련 예산조차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수년 전 한 예능에서 선보인 일주일 동안 10,000원으로 살기는 불가능해진 게 현실인데요. 체감 물가가 어느 정도인 건지 기자가 간다에서 하루 10,000원 살기에 도전해봤습니다. 고물가 시대 이 10,000원 한 장의 의미는 뭘까요? 사흘간 하루 10,000원으로 살아봤습니다. 요즘에 대중교통 요금도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지하철 요금이 1,400원인데 출퇴근 왕복으로 하면 2,800원. 저는 이거라도 아껴보기 위해서 걸어서 출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직장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커피 한 잔의 행복도 사치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벌써 점심 먹을 시간입니다. 가격을 생각해 분식점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김밥 한 줄에 작은 컵라면 하나, 오늘 점심입니다. 5,000원 아래로는 김밥밖에 사 먹을 게 없더라고요. 외식 품목 중에서 좀 살펴봤더니 한 달 내에 가격이 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짜장면이 7,000원대, 10,000원으로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 저녁 드실 겁니까? 10,000원으로 하루 살기 하고 있거든요. 남은 돈이 4,000원 있거든요. 퇴근 후 동료들과의 저녁 대신 편의점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도시락을 고르고 골랐는데 10,000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에 컵라면을 먹지 말았어야 됐어. 일 전입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성공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점심시간. 가까운 식당을 찾았는데 김치찌개 1인분에 9,000원입니다. 저 이거 먹으면 바로 실패인데요? 결국 식당을 나와 점심 메뉴를 할인하는 햄버거집을 찾았습니다.
공깃밥 2,000원 논란된 거 아시죠? 한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물가 상승 이후에 가장 먼저 줄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식비 지출을 꼽았다고 해요. 먹는 걸 포기한다는 거죠. 퇴근길엔 다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치맥은 먼 이야기. 컵라면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루 10,000원으로 살기 마지막 날. 점심은 가성비로 유명한 한식 뷔페를 선택했습니다. 1인분에 7,000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일주일에 거의 5번 정도 이용합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체감이 많이 돼서 그냥 주말이나 좀 돈을 쓰려면은 평일에는 이렇게 몇천 원대 좀 양껏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양껏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데만 못 가보는. 한 끼 해결하고 나니 또 걱정입니다. 지금 제가 남은 돈이 3,000원이거든요. 출퇴근 만약 지하철로 했다고 하면 200원 남은 거예요. 문제는 저녁도 못 먹었어요. 식자재 값이 만만치 않아 장 보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저녁은 거르기로 했습니다. 하루 10,000원으로는 끼니를 챙겨 먹는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에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체감 물가. 10,000원의 행복은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자가 한다, 이세진입니다. 지난해 10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시설에 큰 불이 나 점포 수십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경찰 수사도 진행되면서 복구 작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근 피해 상인들이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인데요. 대구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1월 착공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경매시설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큰 불이 났던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당시 농산 A동 건물의 점포 수십 곳이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피해 복구는 화재 1년 만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소실된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시장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매장 건물 복구에는 98억 4천만 원이 투입되는데 화재에 강한 내화 구조에 불연재를 사용해 더욱 안전하게 건축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또 현재 추진 중인 피해 상인 지원 방안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경매장, 임시 가설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을 조금 기간을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사고 수습 대책위가 대구시의 보상금이 피해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제기한 화재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서 복구 계획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시장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안전점검 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농산 A동 건물은 내년 4월까지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마친 뒤 11월 착공하고 2025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2일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한옥 문화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박람회는 가치를 잇는 한옥을 주제로 건축 자재 등 관련 업체 40곳이 참여해 한옥 주거 문화의 최신 유행을 선보입니다. 또 한옥의 시공과 보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컨퍼런스와 다양한 강연이 진행되며 참관객과 참가업체 간의 건축 상담회도 이뤄집니다. 영주시가 개최한 2023 영주시 주민참여 치유정원 콘테스트를 통해 미니 치유정원 7곳이 조성됐습니다. 지난 9월 영주 시민을 대상으로 국립산립치유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민 28명이 팀을 구성해 미니 정원의 디자인부터 조성까지 직접 참여했습니다. 정원이 조성된 곳은 도로 잔여지 또는 관리가 되지 않던 화단으로 풍기 항공구 앞과 구성마을, 효자지구 등 7곳입니다. 영주시는 소외된 공간이 시민들의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